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필수 암기사항 중에 인수, 제한 중 필수 암기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제한 목적물은 이미 4강에서 농업재해보험의 분류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 제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인수 제한 사항에서 전체 품목에 암기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제한 목적물에 있어서 인수 제한은 약관에는 없습니다. 업무 방법서에만 있는데 품목별 최소 가입 금액이라든가 나무의 수령이라든가 제식 밀도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인수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빠르게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과 면적, 그리고 가입하는 수령, 제식 밀도, 품목 원식, 전정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그리고 시험 연구 재배, 하나의 가수원 중 일부 가입하는 것. 단, 감귤의 경우에는 해거리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나무는 제외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놨지만 여러분도 별표해서 표시해 놓기 바랍니다. 다음 8번째, 제조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 그리고 하천부지 및 상수, 침수 지역이 되는 지역,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은 거, 최종 농지처럼 씨앗을 수확해서 다음에 다시 파종을 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경작을 하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인수 제한입니다. 그리고 가식 가수원은 정식하지 않고 심어놓은 가수원도 인수 제한입니다. 다음, 보험 가입 이전에 피해가 있거나 그 다음에 중복 가입, 그리고 신속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서지역, 그리고 수확 종료 전에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나 가수원, 그리고 민통선 같은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가수원도 인수 제한입니다. 그럼 시설재배, 그러니까 시설재배는 노지재배를 해야 됨에도 시설재배인 경우에는 인수 제한, 그리고 파종, 정식, 수확 한계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수 제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칭, 무멀칭, 그러니까 멀칭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 그 다음에 목적 용도 이외의 시설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 이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물 중에 우리가 말하는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버섯 재배사들이 목재나 죽재로 된 것, 그리고 무피복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설물에서 비가림 시설에서 우리가 말하는 피복재와 구조체가 있는데 그런 피복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그리고 구조체 피복재 변형이 훼손되거나, 그리고 목적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그리고 건축 공사 중인 시설, 그리고 고정식 시설 중에서 1년 이내 철거 예정이거나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이미 다른 계약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들이 인수 제한 목적물입니다. 이 인수 제한 목적물은 4강에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빠르게 리뷰를 했었고, 다음 장에서는 인수 제한에 대한 실질적인 암기 사항을 전체적인 모든 품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품목 하나하나 들어갈 때 세부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험 가입 금액의 인수 제한입니다. 품목에 따라서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일 때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50만 원 미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작물, 벼, 밀, 보리. 근데 생뚱맞게 매일이 있죠. 메밀은 생산비 보장 발작물임에도 불구하고 50만 원 미만, 이건 상당히 중요하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은 콩, 옥수수,
생산비 보장 바짝물. 생산비 보장 바짝물 중에서 특히 고추, 브로콜리는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2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100만 원 미만은 콩, 옥수수, 배무, 단당, 파, 씨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미만은 기타 모든 품목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 면적으로 인수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가입 면적에 대한 인수 제한은 시설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가림 시설. 그리고 단 여기에서 보험 가입 면적이 인수 제한이 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차만 바짝물 중에서 유일하게 면적으로 보험 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200제곱미터 미만은 비가림 시설의 포대참, 이건 채소 보험 가입 면적, 시설은 채소 보험 가입 면적, 그리고 시설 백합 카네이션, 그리고 300제곱미터는 원예 시설의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자, 여기 마지막 나왔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수확 감소 보장 바짝물 중에서 면적으로 가입 제한을 받는 것은 1000제곱미터 미만. 여기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 보험 가입 면적입니다. 다음 여기에서 유리온실이라든가 경량 철골조 같은 것은 최소 가입 면적 제한이 없고 인삼 해가리 시설도 이에 대한 보험 가입 면적의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은 출연율 기준에 따른 인수 제한인데 출연율이라는 것은 파종을 해서 싹이 밖으로 나오는,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 시에 출연을 했지만 고사된 싹은 출연을 안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출연율은 밀보리는 80%, 팥 85%, 그래서 90%는 잘 보시면 콩, 옥수수, 봄감자, 고랭지 감자. 그러나 가을 감자는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90%일 때 콩, 옥수수, 감자가 아니라 봄감자, 고랭지 감자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콩은 제곱미터당 10개체, 그러니까 적정 출현 개체 수가 퍼센트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파종 면적이 퍼센트로 되는 게 아니라 제곱면적당 10개체. 그래서 제주 지역은 3파 재배를 할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5개체.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 품목별 인수 제한 수량, 즉 가입하는 해의 나무 나이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품목별로 적과전 종합이요, 우리가 말하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 그 다음에 포도, 복숭아, 참다래, 오디, 대유자, 무화과, 감귤, 밤, 매실, 살구, 자두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적과전 종합위험은 제일 앞장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쉽게 암기가 가능합니다. 사과는 3가지로 나뉘고 배는 3년, 단감, 떫은감 5년. 자, 그러면 포복, 참다래, 오디는 삼포, 삼복더위, 참사리, 오삼겹. 이래서 우리가 3년 할 때는 삼포, 삼복더위, 참사리, 오삼겹 이렇게 해서 3년을 해주시고, 대유자 무화과는 여기다 다 사자를 한번 붙여보세요. 대사, 유사, 우리가 유사, 모임에서 유사한다고 하죠. 대사, 유사, 무사. 그래서 대추유자 무화과는 4년. 단, 무화과는 나무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 되는 나무 수령은 단 4년에서 9년 이내에만 가입 가능하다. 이것은 가로넣기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은 이 2가지입니다. 일반 제식된 감귤은 4년,
망감류 고접은 2년. 왜 그러냐면 고접은 나뭇가지나 줄기에 이게 접을 붙이는 겁니다. 따라서 고접 2년 차부터 착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접은 2년 미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밤, 매실, 살구 5년, 오밤중 그래서 5년. 자두는 저희가 육자배기 그렇게 배우거든요. 육자배기. 그래서 6년. 다음은 차입니다. 차가 자세히 보시면 7하고 비슷합니다. 따라서 7년 미만인 경우에 인수 제한. 호두는 8년 미만. 저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호빵. 빵이 글살자로 하면 팔자하고 연관을 시켜서 호빵. 8년 미만은 인수 제한. 그러면 호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묘목이 가액가수원에서 심어져서 봄을 난 후에 1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심어서 12월이다. 그게 1년이 아니고 가을에 심어도 봄을 지나면 1년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복분자는 1년 이하 11년 이상. 그리고 오미자는 삭벌 3년차 이상, 식묘 4년차 이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삭벌은 나무가 있으면 이 밑동까지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왜 삭벌을 하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덩쿨 식물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번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벌을 하고 가입년도 삭벌 1, 2년 차, 식묘 2, 3년 차만 가입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삭벌은 여기 말씀대로 밑동까지 잘라버린 거고 식묘는 그대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오미자, 복분자 이건 다른 거하고 뭐 1년, 7년 뭐 이렇게 나눠 있는 거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인수 제한입니다. 병충해 인수 제한은 제가 오디만 별도로 포함해놓고 과거라고 해놨었는데 이 부분은 병해가 오디가 다르고 그 전체 내용이 다 똑같지만 오디만 이 과거 부분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보험가입 직전 연도에 병해, 뭐 역병, 뭐 균핵병 이런 병해가 발생하여 과거 보험 가입 시 전체 나무의 20% 이상이 고사되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수원은 인수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20% 미만이어도 뭐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인수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포도, 복숭아, 참다래는 이 병해가 역병, 궤양병 그래가지고 이 과거가 없이 이 내용이고 오디는 균핵병, 오디는 이 과거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이건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오타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어떻게 바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충해 인수 제한일 때 이 병에는 포도, 복숭아, 참다래는 역병, 궤양병, 오디는 균핵병. 이 부분은 오디가 균핵병이기 때문에 오디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인수 제한 품종을 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오디는 흰 오디 계통인 터키디나 백오강은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품종은 오디에서 이 흰 오디 계통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무 방법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두는 귀양이라는 품종은 인수 제한입니다. 이유는 재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다른 자두보다는 뭐 2, 3배 크고 그리고 맛도 좋지만 재배가 어렵고 생산량이 적은 품종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 참다래는 보험 가입 품종이 뭐 대흥, 만옥, 해금 등이 있고 뭐 제스프리 골드, 한라 골드, 제시 골드 등이 있는데 제주 지역 비가림 시설 가수원만 가입할 수 있는 품종이 있습니다. 제스프리 골드 좀 자세히 보면 제스프리
제주 프리 골드, 그리고 한라, 약간 제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참다래 품종 중에서 제주 지역 비가림 가수원만 가입 가능한 것은 제주 프리 골드, 그래서 제스 프리 골드, 한라 골드, 이 두 가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추는 사과 대추류, 그러니까 상당히 왕대추로 상당히 큰 건데 시범 지역이 있죠. 이번에 올해부터 인정이 된 게 있죠. 충남 부여, 충남 청양, 전남 영광은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사과 대추류를 재배할 경우에는 인수 제한이 됩니다. 다음 고구마에는 우리가 그 수품종이라고 있습니다. 수품종은 상당히 이렇게 맛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칩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지만 이 재배 시에 영양이 부족하거나 심하게 검조하면 이 먹점이 생깁니다. 이 먹점이라는 것은 고구마를 잘랐을 때 그 안에 먹물처럼 이렇게 번져 있어서 미관상으로는 안 좋습니다. 따라서 수품종은 인수 제한이 되는 품종입니다. 차는 그 재래종이 아닌 외국 품종, 그리고 우리 흔히 말차, 우리 말하는 가루 녹차 있죠? 가루 녹차도 인수 제한이 됩니다. 그 양파는 이게 가을 뿌림 재배 양파인데 이게 봄파종한 경우에 인수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을 감자인데 봄감자 품목에 조풍, 신남작, 남작, 세풍, 수미.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조신남이 세수를 하네. 조신남이 세수를 하네. 조풍, 신남작, 남작, 세풍, 수미.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인수 제한 품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보면 당근, 미니 당근 중에 품종이 베이비 당근, 민용, 파맥스, 미니 당근. 이 또한 인수 제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인삼은 산양삼, 묘삼은 싹을 기르는 요즘 흔히 우리가 많이 할 때 잎사까지 먹는 그런 삼. 그다음에 수경재배 인삼도 인수 제한입니다. 벼는 밭에 기르는 벼는 인수 제한입니다. 다음은 제주 이외 지역 가입 시 인수 제한인 것은 제주에서 재배하는 상품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4가지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쓰라고 나올 수 있는 단답형 5점짜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월동무.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 관련 인수 제한인데 이 같은 경우는 관수시설이 없는 무화과나 양배추는 인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무멀칭, 그러니까 우리가 비닐로 덮여있지 않은 그러한 상품, 고구마, 마늘, 고추, 양파, 약간의 사투를 써서 곰마 고향이 어디고 고구마, 마늘, 고추, 양파. 그래서 시설 관련 인수 제한은 관수시설이나 무멀칭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 있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곰마, 고양이 어디고 무멀칭. 저는 무멀칭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방제시설 중 관수시설이 있는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은 마늘, 양파, 봄감자. 관수시설 5%, 조수의 방제시설 5%인 것은 양배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기 무멀칭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식 밀도 기준 인수 제한입니다. 양배추는 평당 8구 미만인 경우에 인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8개까지는 있어야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고랭지 감자는 10아르당 3,500주 미만은,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10R는 1000제곱미터. 그리고 봄감자, 가을감자, 고구마는 10R당 4000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황작물인데 거기에서 고랭지 감자, 강원도 쪽에서 재배하는 고랭지 감자만 3500주 미만인 경우에 인수 제한. 여기는 4000주 미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수수는 정식된 주수를 얘기하는데 옥수수는 일주 재배. 그러니까 구멍당 하나를 재배한 거고 여기는 두 개를 재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심은 거고 두 개를 심은 거고. 그래서 옥수수는 3500주에서 5000주 사이. 일주 재배일 때는 이 사이에 있어야 인수가 되는 거고 이 사이가 적어지거나 넘으면 인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 전북, 전남, 제주는 3000주에서 5000주 사이. 그래서 일주 재배일 때 두 가지로 나뉘니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가로 넣기에 상당히 나오기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주 재배는 4000주에서 6000주 사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특히 일주 재배일 때 이 부분 확실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파. 대파는 10R당 15,000주. 15,000주 미만인 경우에는 인수 제한입니다. 양파는 10R당 23,000주에서 40,000주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는 경우에는 인수가 제한이 됩니다. 마늘은 30,000주. 이 마늘은 이 30,000주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재파종 보험금 할 때 이 30,000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늘은 마삼, 마늘 30,000주. 꼭 기억해야 될 제식 밀도의 기준입니다. 고추는 1,500주에서 4,000주 사이, 이 사이. 따라서 여기에 보시면 사이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범위에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는 미만인 경우에는 인수가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작, 간작에 대한 인수 제한입니다. 전작은 특정 품목을 심었을 때 앞에 또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인수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작은 작물 사이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인수 제한입니다. 보시면 오미자는 유인틀, V자 유인틀이나 이런 데 상당히 공간이 많이 남는데 그 사이사이에 콩이나 고추를 심은 경우에 인수 제한입니다. 그리고 인삼은 상당히 지력을 황폐화시키는 그러한 품목이기 때문에 또 같은 곳에 재배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수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 터울을 두고 재배를 해야 됩니다. 노는 6년. 따라서 인삼은 10년 이내에 인삼을 재배했던 농지나 그리고 농 같은 경우는 6년 이내에 그러니까 인삼을 논에서 재배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경우 인삼은 이 부분 과거 10년, 노는 6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추. 고추는 6개월 이내의 전작으로 인삼을 했을 경우에는 인수 제한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가 있는데 이 감자가 품종에 따라서 제식 밀도도 다르고 그리고 여기 보처럼 전작 기준도 다르고 출현율도 다르고 따라서 이 부분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봄감자나 가을감자는 유체를 전작하면 인수 제한입니다. 그런데 왜 고랭지 감자는 적용을 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강원도에서는 기후상 유체가 재배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령 숙기별 인수 제한입니다. 참다래는 수령이 혼식되어 있는 경우에 인수 제한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의
수령이 뭐 90% 이상이면 인수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참다래는 수령이 혼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수 제한입니다. 그리고 양파는 혼식한 경우에 인수 제한, 극조생종, 조생종, 중망생종 이러한 것들이 숙기가 다른 상품들이 혼식되어 있는 경우에 인수 제한입니다. 그러나 양배추는 혼식에 대한 인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양파와 양배추는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재배 가수원으로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재 있다고 판단되는 가수원은 인수 제한입니다. 그 같은 경우는 포도, 복숭아, 살구. 포도, 복숭아, 살구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재배 가수원하고 일반 재배 사이에 결실 차이가 있으면 그건 결실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수 제한이 됩니다. 그게 바로 포도, 복숭아, 살구. 이 세 개 품목에 대해서만 이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방재배 가수원의 인수 제한이라는데 조방재배와 어떤 품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정한 비배 관리를 하지 않는 조방재배 가수원, 즉 OD, 복분자는 인수 제한입니다. 조방재배는 이게 어떤 그 일정한 토지 면적에 자본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자연력을 주로해서 경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노동력이 별로 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생산량이 들쭉날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방재배 가수원은 인수가 제한이 됩니다. 특히 OD, 복분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밭작물의 정식, 파종, 수확, 인수 제한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품목별로 그 인수 제한에 대한 기간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암기하는데 혼란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번 자주 시간이 날 때마다 살펴보셔가지고 머릿속에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밀과 보리는 파종을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보리는 11월 20일 이후와 10월 1일 이전에 실시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본파종 인수 제한. 옥수수는 제가 억구구 이렇게 하는데 수가 9하고 비슷해서 369, 369, 369, 12. 그래서 3월 1일부터 6월 12일 이 기간 내에 파종이나 정식되지 않은 농지. 고추는 고추 4호, 고추점 4호. 그래서 4월달과 5월달 그 사이에 식재되어 있지 않은 농지. 팥은 6월 1일. 그리고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는 다 같이 9월 30일인데 비교를 해주세요.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양파는 이전, 양배추, 브로콜리는 두 글자 이상이니까 이후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남지형과 한지형이 있는데 저는 남팔 한십, 남지형은 8월 31일, 한지형은 10월 10일, 남팔 한십십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특히 파종 후에 다음에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는 인수 제한이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감자, 배추, 무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봄감자는 3월에 파종을 해서 6월, 7월에 수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3월 2일 이전에 파종을 한 경우, 가을은 7월 30일 이전, 8월 30일 1일 이후 이걸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데 제주는 상이하다는 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는 4월 10일 이전에 파종한 경우에 인수 제한. 그리고 배추무는 고랭지와 월동가 있는데 배추는 7월 31일, 고랭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배추와 월동무는 9월 25일, 10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수 제한입니다. 따라서 이 배추의 고랭지, 월동,
무의 고랭지 월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파는 대파 심고 오이 심고 대파 심고 오이 심고 그래서 5월 20일을 초과하는 농지는 초과에 정식한 농지는 인수 제한. 그리고 단호박은 단호박 단정하게 90일. 단호박 단정하게 90일인데 5월 29일은 오이구. 단호박 단정하게 95. 오이구 잘했네. 그래서 5월 29일을 초과한 경우에 인수 제한. 메밀은 9월 15일. 이건 연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금치는 10월의 마지막 밤. 그래서 10월 3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는 인수 제한입니다. 지금까지 인수 제한 사항에 있어서 암기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암기할 사항은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여러분께서 반드시 복습, 반복을 하셔야만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 네이버에 손해평가사 마을이라든가 네이버 카페에 손해평가사 마을을 검색하셔도 되시고 또는 선평리 2장을 검색하셔도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6강 인수 제한에 대한 필수 암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